5반 2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현이고 박성목, 김준호입니다. 저희 조는 디아크라는 건축물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빔 기반 비정형 건축물이라는 점에 큰 흥미를 느껴서 이 건축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는 먼저 간단한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링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빔 활용 구조 분석을 하고 성능 실험에 대해 간단한 설명과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시공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느낀 점으로 마치겠습니다.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건축물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는 전시관으로 3층은 전망대와 카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에심토츠 아키텍처에서 시공은 대림산업에서 그리고 3차원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및 관리는 디지털 건축 연구소 위드웍스에서 맡아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디지털 건축 연구소 위드웍스에서 맡은 3차원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파트에 중점을 두고 그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비정형의 건축물인 디아크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빔 툴들을 사용해야 했고요. 그다음 거기서 사용된 툴들에는 레빗, 카티아, 테클라, 레빗, 카티아, 네비스워크, 오토캐드 등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툴들이 모델링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보여주는 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첫 번째 테클라 스트럭처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클라 스트럭처는 콘크리트, 철근, 철골과 같은 구조의 모든 분야를 3차원 모델링으로 표현하고 통합하여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의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기능에는 3D 구조 모델, 철골 상세 모델링, 프리캐스트 및 강화 콘크리트 상세 모델, 시공 관리, 그 다음에 3차원 모델링에서의 간섭 검토 등의 기능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디아크에서는 철골 상세 모델링의 기능을 사용하여서 내부 철골 구조를 모델링하였습니다. 저 첫 번째 장에서 보시는 게 내부 철골 구조 모델링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빗은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빔 작성 툴로 건축 부재의 3D와 정보를 활용한 디자인 및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에는 3D 설계 모델링, 설계 분석 및 간섭 확인, 그 다음에 시공 계획 및 재료 견적, 계면적, 에너지 분석 지원, 웹 기반 서버 사용 등이 있고, 이 중에서 디아크에서는 3D 설계 모델링 기능을 사용하여서 내부 건축과 RC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대화식의 응용 3차원 컴퓨터 설계를 말하며 상품 기획에서 생산까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 CAD, CAM, CAE 시스템입니다. 주요 기능에는 구조 해석, PLM 구현, 널리지 어드바이저라고 지식 데이터라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목업, 그 다음에 도면 생성 등의 기능이 있고, 이 중에서 디아크에서는 구조 해석의 기능을 사용하여 쉘 스트럭처와 서브 스트럭처의 구조를 해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비스워크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비스워크는 각 분야마다 작성 도구가 다른 건축이라는 복잡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 도구에서 작성된 데이터와 추출된 데이터, 공정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에는 운영 효과 검증,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실시간 시각화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운영 효과 검증의 기능을 사용하여서 패브리케이션 모델링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를 한다는 뜻이며 기계, 건축, 전사, 토목 등의 모든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툴입니다. 주요 기능에는 2D 도면 작성, 다양한 툴과의 호환성, 기하학적 구조 시험, 그다음에 드로잉 데이터베이스 저장 등이 있고, 이 중에서 다양한 툴과의 호환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서 CNC 데이터로 호환하는 것에 쓰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로 이제 빔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에서 구조 분석하는데 사용했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들어가기 앞서서 빔 프로그램을 실제로는 구조 분석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활용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표는 이제 빔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25가지 항목에 대한 나열인데요. 각 사용 빈도와 이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점수를 매겨서 순위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디아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항목 같은 경우는 저기 설계 모델 검토를 하고 설계 모델을 작성했던 부분, 그리고 구조 분석을 했던 부분,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모두 이제 25개 중에서 2위, 3위, 10위, 2위에 해당하는 이렇게 순위권에 해당하는 사용 빈도를 가지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목들을 디아크 프로젝트에서도 적용해서 모델링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순서도는 이제 구조 분석을 할 때 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순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라이노라던가 3D 맥스 같은 프로그램으로 만든 모델을 이제 건축계획 모델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건축계획 모델에서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구조물의 형상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특히 많이 추출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런 정보를 추출을 해서 이제 구조 해석용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한 뒤에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구조물의 형상과 용도에 따라서 이런 어떤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서 인풋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의 형상 정보를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는 이제 부재의 접합 부위라던가 부재들이 접합될 수 있는 3차원 좌표 같은 것을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구조 분석이 행해졌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기존 3D 툴로 작성된 어떤 건축 설계 모델입니다. 건축 설계 모델과 구조 설계 모델이 차이가 있는데요. 건축 설계 모델 같은 경우는 접합 부위 보시는 것처럼 접합 부위에 간섭이 많이 일어나 있고 설계 당시의 지오메트리대로 그냥 3D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조체의 정확한 형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를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구조 설계 모델로 재작성을 했을 때 접합 부위를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서 그 간섭이 일어나고 그런 좌표 값들을 도출을 해낼 수 있고 또 구조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정확한 형태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주요하게 썼던 공법 중에 하나가 이제 3차원 좌표 제어 공법이라는 것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구조체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의 좌표와 그리고 유선형 그러니까 비정형의 구조체들을 모델링 하는데 이런 공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이 구조체 내부에 이렇게 어떤 스티프너라고 하는 강판을 삽입을 해서 이제 응력에 저항을 할 수 있게끔 보강을 해주는데 그런 스티프너를 배열하는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였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외부에 있는 구조체가 건축 설계 모델에서는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은 구조 설계 모델에서는 이 형태나 치수에 관한 것들이 아주 구조 분석을 통해서 자세하게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프너의 위치나 회전 각도 같은 경우도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실제로 그 구조 분석을 통해서
아웃풋된 결과를 토대로 이제 CNC 가공을 한 모습들이고요. 이제 아까 구조체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휘어지는 각도라던가 외부로 기울어지는 기울기 등을 정확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합 부위 3차원 좌표 제어 공법으로 도출한 정확한 좌표에 입력 꽂아질 수 있는 조인트를 모델링하고 이제 실제로 CNC로 가공을 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은 구조 성능 실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디아크의 목업 단계를 나타내는데요. 목업이란 실제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여 실제 제작 시공 시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목업은 디지털 목업과 비주얼 목업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시는 장은 디지털 목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위는 실제 디아크의 기존 모델링을 디지털 최적화를 통해서 구축했던 거를 한 번 더 디지털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더욱 정교하고 좀 더 향상된 품질로 재구축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하게 실물을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가공법에 가장 적합한 크기의 부재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료의 불필요한 낭비 등을 막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구조를 검토하고 부재 사이즈를 결정하여 적합한 BIM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래는 디지털 최적화를 진행하여서 디아크의 각 구조 단계별로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비주얼 목업에 관한 내용인데요. 비주얼 목업은 실제 크기의 모형을 제작해서 구조 성능이나 오차 등을 실험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디아크의 커버드 튜브나 아니면 조인트 시스템의 구조나 성능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방수 피복제인 ETFE 패널과 알루미늄 패널을 그 패널들을 받치는 프레임들과 함께 목업을 해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제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디테일한 오류나 아니면은 시공 시 오차 등을 수정할 수 있고요. 실제로 디아크가 공사 기간이 약 10개월 안으로 굉장히 짧은 편인데 그 안에 철골 구조체를 제작을 하고 동시에 ETFE 패널을 독일에서 제작해서 받아서 바로 설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목업 과정을 거쳐서 이 ETFE 패널과 이 프레임들이 오차 없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 짧은 공기 안에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아까 앞서 발표자가 말씀드렸던 3차원 좌표 제어 공법에서 CNC 가공 과정까지를 나타내는 글인데요. 일단 디아크가 국내 최초로 CNC 가공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트위스트 튜브 디아크는 3차원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 좌표를 시공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본 공사가 짧은 공기 안에 정밀하게 시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3차원 좌표의 정밀 수치 제어가 가능한 이 CNC 트위스트 튜브 공법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 CNC 트위스티드 튜브 디지털 모델을 이렇게 레이저 커팅이 가능한 전개도를 펼쳐서 이제 이 전개도를 가지고 CNC 레이저 커팅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제 구조 소부재들을 이 가조립 또 본조립 그리고 용접을 통해서 이 만든 공장에서 직접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디아크와 같이 비정형 건축물의 시공에서 이 공장에서 진행되는 이 조립 과정은 현장 작업에 비해 일정하고 안정된 환경으로 구조체의 정밀 조립에 적합하고 정밀한 용접 또한 가능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구조체들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현장으로 반입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 과정인데요. 디아크는 구조 부재의 순차적 조립 시공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후속 공정과 간섭이 적고 3차원 좌표에 의한 검측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서 구조와 마감 두 공정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3차원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 좌표 제어를 위하여 기준점을 잡아주는 템플레이트 플레이트를 제작을 하였고요. 그 기준점으로부터 스틸 스트럭처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틸 스트럭처에 아까 말씀드렸던 CNC 트위스트 튜브 철골 부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후에 이제 웹피아부 구조를 지상에서 조립한 후에 그걸 이 타워 크레인으로 올려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수 피복제인 ETFE 패널과 알루미늄 패널을 설치하고 시공 마무리한 후 이제 완공까지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다음 느낀 점인데요. 저는 처음에 빔을 그 레빗이나 이제 그렇게 툴이나 그 과정 모델링하는 과정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BIM이 이제 건축 설계와 시공 뭐 어느 단계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쓰인다는 것을 알았고요. 또 그냥 구조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구조 형태를 오히려 제안을 하고 또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모델링을 BIM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에너지 효율도 또 분석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도 이걸 응용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그쪽에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기능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는 빔 프로그램은 건물 정보 관리를 하거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를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거나 해서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로젝트에 쓰인 툴들을 조사를 하는 파트를 맡았었는데 제가 모르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고 그 툴들마다 각각의 특성화된 그 툴만의 그런 기능이 다 다르게 있었습니다. 같은 모델링 툴이라도 다른 기능을 가지는 그런 툴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거가 제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너무 신기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빔은 단지 건축을 하고 이게 모델링을 하고 이런 구조를 해석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 에너지적인 그런 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뭐 범위에서도 엄청 광범위해서 빔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